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파 없는 이야구. 네, 저는 유피디입니다. 네. 네. 하고 오늘은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쵸.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한국 시간으로 11일 월요일 오전 8시에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서 네. 팝콘 가기면서 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은 이제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후보작들을 보고 네. 어떤 영화가 탈 것 같은지 그리고 저희가 각자 이 영화들이 좀 탔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스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리스트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하도 이게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쵸. 주요 부분만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무조연상 부분인데 네. 마에스트로의 브래들리 쿠퍼, 그리고 러스틴의 콜맨 도밍고, 홀드오버, 한국에서는 이제 바튼 아카데미죠. 네. 거기서 이제 폴 지아마티,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아메리칸 픽션의 그 제프리 라이트, 네. 이렇게 후보에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일단 여기 옆에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 주로 아카데미 직전에 여러 시상식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골든글로브, 뭐 영국 아카데미, 그리고 뭐 배우 연기 관련해서는 미국 배우조합 그 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킬리언 머피가 상관왕이고 폴 지아마티가 이관왕이거든요. 네. 물론 아카데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누가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킬리언 머피 생각을 할 텐데 왜냐면은 그 트로피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새 이변이 많잖아요. 네, 그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뭐 폴 지아마티가 탈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킬리언 머피가 탔으면 좋겠어요. 물론 폴 지아마티도 한 번도 못 탔기 때문에 타면 좋긴 하지만 글쎄요. 뭐 저는 그 킬리언 머피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폴 지아마티도 되게 훌륭한 연기이긴 한데 저는 전에 이런 캐릭터를 봤던 것 같거든요. 폴 지아마티 몇 번 더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킬리언 머피는 전 이런 캐릭터는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서 아무래도 킬리언 머피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네요. 저도 킬리언 머피가 받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킬리언 머피가 또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킬리언 머피가 뭐 연기 잘하기는 하는데 엄청 이게 부각이 됐던 영화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주인공으로는. 그래서 오펜하이머에서 이 인물의 진가가 이 배우의 진가가 드러난 것 같아서 이 배우한테 좀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자체가 되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되게 사실 입장을 또 번복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그거를 이제 논란식의 좀 영화 기법에 맞춰서 또 연기를 해낸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그 영화에 맞게끔 연기를 잘 수행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킬리언 머피를 좀 지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킬리언 머피 연기 스타일이 되게 감정적으로 연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되게 표정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저 사람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은 이런 감정이 조금 보이네? 그렇게 크게 표정을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보이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되게 표현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킬리언 머피 영화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그 영화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최근에 그 켈로치 그 은퇴작 때문에 특별전이 열렸었는데 그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오랜만에 보니까 영화도 너무 좋은데 킬리언 머피의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킬리언 머피의 오펜하이머 보신 분들은 또 킬리언 머피 다른 작품 뭐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마이스트로의 브래들리 쿠퍼, 뭐 폴 지아마티, 뭐 제프리 라이트 뭐 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긴 한데 워낙에 좀 이 부문 같은 경우에는 강력해요. 킬리언 머피가 좀. 그쵸. 뭐 브래들리 쿠퍼 연기도 좋긴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나 잘해요. 나 이만큼 해요. 이런 약간 과시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장된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이제 확실하게 말하자면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브래들리 쿠퍼 연기 보면서 잘하긴 잘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제프리 라이트는 저는 그걸로 기억하거든요. 프렌치 디스패치라는 영화 보시면 그쵸, 거기에서도 또 좋은 연기 보여줘서 그걸로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안 봐서 뭐라고 아메리칸 픽션 이제 지금이 한 2, 3, 4월은 아카데미 시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아메리칸 픽션 같은 경우에는 개봉 소식이 지금 안 들려요. 답답한데 되게 좀 궁금한데 이 영화도 좀 국내에서는 이상하게 언급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서 뭐 다른 쟁쟁한 영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이 영화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나무 조연상 부문으로 가면은 이렇게 있는데 아메리칸 픽션의 스털링 K 브라운이라는 배우가 후보이고 그리고 플라워 킬링 문의 로버트 드니로, 오펜하이머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리고 바비의 라이언 고슬링, 가여운 것들의 마크 러팔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도적이죠? 한 배우가 지금 다 받았거든요. 일단 주요 시상식에서는.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유력해 보입니다. 뭐 압승일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스털링 K 브라운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이 배우도 처음 듣는 이름이라 잘 모르겠고 안 봐서 모르겠고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는 연기 잘하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이런 연기 많이 봤어요. 조커에서도 봤었고 또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보면은 거기서도 약간 되게 그런 익살스러우면서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런 비슷한 연기를 좀 많이 봐왔기 때문에 로버트 드니로의 그런 캐릭터가 사실 마틴 스콜세지 이전 영화들에서도 좀 많이 연기를 했었죠. 그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언 고슬링 바비는 이거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크 아니 혹시나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까봐 왜냐면 좀 바비로 라이언 고슬링이 타기에는 저는 바비 그냥 이미지라고 보거든요. 바비의 이미지로 나무조연상을 주기에는 그냥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바비를 좋게 보신 분 입장에서는 제 말이 너무하다고 느낄까봐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풀팅스 가여운 것들의 마크 로팔로 연기는 어땠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인상적이진 않은? 그냥 나쁘지 않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역 자체가 매력은 있거든요. 근데 그 매력 있는 배역을 무난하게 소화했다는 느낌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저는 가여운 것들에 윌렘 데포가 올랐다면 저는 오히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각축을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가여운 것들 했을 때 생각이 들었던 게 윌렘 데포는 후보에 없나? 약간 그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전 윌렘 데포라는 배우가 진짜 과소평가받는 배우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진짜로 주목을 많이 못 받았고 그리고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서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뭐지? 듄에 출연했던 스탈린 스카스가드도 마찬가지고 독립영화 예술영화에서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굉장히 연기 좋고 너무 과소평가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안 가리잖아요. 블록버스터에도 나오고 그쵸. 약간 인디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다들 이제 윌렘 데포 하면은 스파이더맨의 그 빌런 그린 고블린. 그린 고블린으로 기억하시는데 심지어 거기서도 연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영화에서도 연기 좋았는데 이런 독립 예술 영화에서도 연기 너무 좋거든요. 뭐 안티크라이스트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연기도 좋았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면은 거기서도 되게 인상적인 역할로 나와요. 그 모텔 주인? 주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연기도 압권이거든요. 그 소아성애자 범죄자가 일부러 아이들 노는 곳에 와가지고 얼쩡거리는데 그거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장면은 보면은 와 저거 나도 써먹어야겠다 할 정도로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보여져요. 보통은 당신 소아성애자지 여기 뭐하러 왔어 이렇게 쏘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윌리엄 더프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료수 드시려고요? 음료수 드시죠. 여기 지금 자판기에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음료수 드시고 가시면 돼요 하니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계속 안 가니까 자, 음료 다 드셨으면 이제 가시라고요. 하면서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면 되게 엄청나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그 장면 봤을 때 뭐지? 저 약간 왜 이방인이잖아요. 네, 그쵸. 그 이방인 약간 할아버지가 뭐 하는 인물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윌리엄 데포랑 이제 주고받는 걸 보면서 이제 그때 눈치챈 거죠. 저 양반 그런 양반이구나. 그렇죠. 그 장면에서 확실히 윌리엄 데포 연기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주인공 그 모녀를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연기 자체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윌리엄 데포 영화 연기가 좋았던 것 중에 제 기억에는 그 고흐로 나왔던 영화 반고흐 영원의 문 앞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도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진짜 반고흐 그 자체가 돼서 나왔던 사실 반고흐란 인물이 옛날 인물이기도 하고 그쵸. 뭐 조금 복잡한 인물이잖아요. 그쵸. 정신적으로 힘든 걸 겪었던 인물이라서 근데 거기에 맞춰서 연기를 정말 그런 좀 고된 연기를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배우의 진가가 정말 다 드러났던 그런 영화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데포가 좀 이 후보에 올라도 괜찮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마크 로팔로도 예술 영화 많이 출연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배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긴 한데 이상하게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크 로팔로 배우가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윌리엄 데포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남은 조연상 부분. 네, 그래서 혹시 이 후보 중에서는 누가 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후보 말고 솔트번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베리 키오건 있거든요. 베리 키오건. 그 배우가 만약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그 배우가 후보에 못 들어온 것도 아쉽긴 하는데 이 5명의 후보 중에서는 당연히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린 적 있거든요. 그 유피디님한테 킬리언 머피의 연기 스타일이랑 로버트 다우니의 연기 스타일을 보면은 킬리언 머피는 되게 그 캐릭터 그 자체의 느낌에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풍기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거를 연기를 표현해낸다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거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면이 좀 강한 테크닉적인 면이 좀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테크닉적인 면이 강할 뿐이지 이런 내적인 요소나 그런 풍기는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보다는 테크닉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그 부분이 이 주목받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었고 캐릭터 자체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캐릭터. 그리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보면은 조금 작년에 받았던 브랜든 프레이저랑 살짝 겹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그 연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인물의 스토리가 사실 로다주도 사실 조금 예전에 좀 마약 문제로 불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과거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좀 어렵게 아이언맨으로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토니 스타크로 확실히 좀 스타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언맨은 이제 그만뒀잖아요. 그만두고 이제 오펜하이머에서 자기 진짜 연기력을 좀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배우의 좀 스토리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상이 들어서 이 배우가 만약에 로다주가 상을 받으면 되게 감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언맨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굉장히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나이스한 이미지의 연기로만 기억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전에도 영화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찰리 채플린을 영화화한 그 영화로 되게도 주목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영화뿐만 아니라 찰리 바틀렛이라는 영화라던가 되게 유명한 영화들 노래하는 탐정 같은 뮤지컬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영화들 많이 연기했던 배우라서요. 로버트 다우니가 그 연기 잘하는 거는
분명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또 그 박찬욱 감독 신작에서도 출연을 했어요. 네, 드라마긴 한데 뭐 밀든가 영든지 모르겠는데 그 작품에서도 뭐 1인 다역을 맡아가지고 다양한 캐릭터로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이번에 아이언맨에 갇히지 않고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배우 그 자체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라는 거를 증명한 영화니까. 맞아요. 네. 로다주가 받아도 굉장히 좀 또 기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된다고. 네, 다음에 이제 여우주연상으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뭐 나이에드라는 영화에서 아네트 베닝, 그리고 플라워 킬링 문에서 릴리 그레드스톤, 추락의 이브의 산드라 빌러, 마이스트로의 캐리 멀리건, 그리고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 이렇게 후보에 있고요. 지금 전적을 보면은 그 릴리 그레드스톤이 2관왕, 그리고 엠마 스톤이 3관왕으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좀 여우주연상인 것 같아요. 물론 굳이 꼽자고 하면은 엠마 스톤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 이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우주연상은 아쉽게 제가 이 여우주연상 후보 중에 저 앤야드인가 그 영화의 아네트 베닝 연기만 못 봤어요. 이 작품을 못 봤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배우 연기를 다 봤거든요. 다 봤는데 그게 관건이었죠. 엠마 스톤 연기를 보고 이제 과연 엠마 스톤이냐 산드라 힐러냐 이 차이가 중요했는데 저희가 산드라 힐러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상은 이 여우조연상은 산드라 힐러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가용 것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여전히 산드라 힐러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엠마 스톤의 이번에 연기는 몇몇 장면은 좋고 몇몇 장면은 아쉬워요. 이게 그 캐릭터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고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뭐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제 성년이 되기까지의 캐릭터를 다 연기한단 말이에요. 복합적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어린아이 연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저거를 저렇게 신인 연기자라면 너무 좀 격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저렇게 스테레오타입 상투적으로 연기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다시 괜찮네. 다시 원래 그 엠마 스톤 특유의 색깔로 연기 잘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산드라 힐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수상은 엠마 스톤이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릴리 그레드스톤이 받으면은 어떨까요? 근데 아까 폴 지아마티 말씀드린 것처럼 릴리 그레드스톤이 받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변이 많기 때문에 요즘 아카데미가. 또 미국 배우 조합상은 릴리 그레드스톤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저도 엠마 스톤이란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이 배우가 영화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되게 저도 주목을 하는 편인데 솔직히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산드라 힐러는 정말 못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드라 힐러 연기는 정말 넘사벽이에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오스틴 버틀러 배우도 산드라 힐러 배우 연기 압권이다, 대단하다라고 이제 플로렌스 퓨한테 이제 얘기하는 장면도 봤고 인터뷰에서 그 정도로 산드라 힐러 배우의 연기는 다른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상은 아무래도 엠마 스톤이 조금 유력할 것 같긴 한데 저희 둘은 산드라 힐러를 산드라 힐러 응원하겠습니다. 뭐 이변으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다른 데서 상을 너무 못 타가지고 뭐 그런 이변이 나오길 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캐리 물리건 배우 좋아합니다. 캐리 멀리건도 잘하긴 잘하거든요. 영화에서 큰 활약을 했고.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강력한 그 에너지를 뿜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캐리 물리건이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그 똑같은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좋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생각을 뭐 여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배우입니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고. 맞아요. 이 마스터의 연기 좋았어요. 여우 조연상으로 가보면은
후보로는 이제 오펜하이머의 에밀리 블런트 네. 그리고 컬러 퍼플의 데니엘 브룩스 네. 그리고 바비의 아메리칸 페레라 네. 나이에드의 조디 포스터 네. 그리고 바튼 아카데미의 드바인 조이 랜돌프인데 네. 이것도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한 배우가 다 몰빵 받았는데 네, 드바인 조이 랜돌프가 받을 것 같고요. 네. 뭐 혹시 이 중에서 이 배우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배우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근데 이 중에서 네. 보니까 네, 컬러 퍼플은 아직 개봉 안 했고 네. 그리고 나이에드도 국내 정식 개봉은 안 한 영화니까 네. 네. 나이에드는 뭐 못 봐서 모르겠고요. 바비의 아메리카 페레라 연기는 저는 별로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못했다기보다는 그렇게 크게 잘했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연기가 뭐 뛰어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고요. 뭐 컬러 퍼플 데니엘 브룩스는 뭐 이것도 안 봐서 모르겠고 에밀리 블런트는 제가 싫어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과대평가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하는 배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펜하이머에서는 심지어 잘했어요. 네. 근데 더 잘하는 배우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있어요. 네, 미셸 윌리엄스가 했으면 더 잘했겠다. 이민지 캐스팅도 잘 어울리고 더 똑같고요. 네, 실전 인물이라. 저는 이렇게 모아두고 보니까 저 같은 만약 제가 상을 준다고 하면은 조디 포스터를 좀 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드바인 조이 랜돌프보다 조디 포스터라고요? 드바인 조이 랜돌프 연기도 좋았는데 네. 제가 느끼기엔 임팩트 면에서는 조디 포스터가 조금 더 끌렸었어요. 그래요. 주관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아까 여우 주연상에 아네트 베닝이 있었잖아요. 네네. 조디 포스터랑 나이에드 같이 나왔었는데 네. 나이에드 스토리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쿠바로 뭐 헤엄쳐가는 수영 선수? 약간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조우련 얘기만 들었어가지고 네, 해외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좀 근데 그 엄청 긴 코스여가지고 네. 사람이 헤엄치는 거는 불가능하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나이에드라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네. 20대 때 그걸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 60살 정도 돼서 다시 시도를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이에드라는 수영 선수를 아네트 베닝이 연기했고 네. 그 나이에드를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좀 스포츠 치료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친구 역할을 조디 포스터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에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왜냐하면 과거에 수영 선수로서 좀 실패를 했던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상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노년이 돼서 그걸 다루는 방식이 사실 아네트 베닝 연기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동시에 그걸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조디 포스터 연기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두 배우가 영화를 좀 지탱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잘 느껴졌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디 포스터 네, 한테 좀 마음이 가네요. 근데 진짜로 조디 포스터 영화들 많이 봤거든요. 네. 조디 포스터 연기 보면 항상 잘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관객을 확 네. 잡아두는 그 특유의 연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디 포스터 나오는 영화 보면은 항상 집중을 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영화에서 나이에드가 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잡아주는 역할이라서 되게 믿음이 가는 캐릭터예요.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좀 보고 있으면 되게 힘이 나는 저절로 힘이 나는 그런 좀 연기였었죠. 네. 의외의 선택이네요. 저 당연히 이번에 바튼 아카데미도 좋게 보셔가지고 드바인 조이 랜돌프만 당연히 그렇게 꼽을 줄 알았는데 조디 포스터 꼽으셔서 정말 의외입니다. 그래서 드바인 조이 랜돌프도 좋았는데 네.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바튼 아카데미에서 연기는 네. 어떤 배우가 특별하게 좋았다도 있었지만 네. 연기 합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화로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굳이 한 배우만 꼽아서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나이에드의 조디 포스터를 뽑고 싶습니다. 네. 드바인 레이 랜돌프가 드바인 조이 랜돌프가 상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마 받겠죠. 감독상으로 가면은 일단은 추락의 해부의 주스틴 트리에 그리고 마틴 스콜세지, 네. 크리스토퍼 놀란, 네.
가벼운 것들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네.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조나단 글레이저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것도 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지금 거의 네, 몰빵을 받았습니다. 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드디어 네, 아카데미를 수상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쵸. 그때 진짜 쟁쟁하네요. 네. 5명 중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 그쵸. 근데 아무래도 좀 전 이거 보면 항상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생각나요. 아유, 크리스토퍼 놀란이 언제 한번 받아보냐 감독상처럼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언제 한번 받아보냐처럼 아마 다들 크리스토퍼 놀란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잘 만드는 건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네. 아카데미에 후보는 많이 올랐는데 정작 상은 못 받았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진짜 탔어야 돼. 뭐 다크나이트라던가 인셉션, 뭐 덩케르크 이미 탔어야 되죠. 네. 근데 이전 영화들을 보면은 뭐 슈퍼히어로 영화 아니면은 SF가 약간 좀 많았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쵸. 오히려 아카데미의 선택을 좀 못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카데미가 그 배제하는 것도 있어요. 약간 네. 그 큰 영화, 주류 영화, 상업 영화인데 잘 만든 영화는 약간 배제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 스티븐 스필버그도 좀 그 케이스죠. 그렇죠. 그 면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이 못하죠?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첫 전기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크리스토퍼 놀란이 항상 매번 다른 영화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 영화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기 영화를 찍을 일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크리스토퍼 놀란의 또 장르물에는 당연히 표를 안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 디카프리오 응원하는 심정처럼 뭐 크리스토퍼 놀란을 응원하게 되네요. 저는 일단 감독들 두고 봤을 때는 마틴 스콜세지는 도대체 상을 아예 안 줄 생각인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좀. 그렇죠. 근데 플라워 킬링문이 네. 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마틴 스콜세지가 직접 등장하는 장면이거든요. 그쵸. 네. 네, 마지막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좋다는 사람 많은데 좋긴 좋죠. 뭐 주제의식도 좋고 좋은데 뭐 후반부가 너무 길어진다는 부분들 아쉽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너무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틴 스콜세지가 나와서 이렇게 연설문 말하는 장면인데 그거까지 보고 있으면은 알았어요.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압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 영화 그 장면 때문에 확실히 조금 강하게 좀 주입하려고 하는 좀 그런 느낌도 좀 없잖아 있긴. 물론 당연히 그 의도는 알죠. 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더 핵심적으로 파고들고 찌르면서 패부를 찌르는 듯한 느낌을 주려는 건 알겠는데 이미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부담스럽다 이거죠. 저는 심지어 감독 본인까지 등판해가면서 할 건가 과연. 근데 조금 그 장면 사실 영화 전체적으로는 전 좋았어서 그 장면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근데 자칫하면 좀 영화를 보고 있다는 좀 환상을 깰 수도 있는 장치거든요. 그게 그쵸. 조금 위험하긴 했었지만 아무튼 뭐, 네, 뭐 그래도 뭐 좋은 영화긴 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좀 언제 좀 상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받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왜냐면은 저기 그 디파티드라는 영화로 받긴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독상도 분명히 계속 꾸준히 작업을 하는 동안은 언젠가는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금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의 조건이기도 하고 오펜하이머가 상을 받기에는 맞아요. 지금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그 외에도 뭐 주스틴 트리에 감독도 사실 주스틴 트리에 이 중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전 주스틴 트리에를 응원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스틴 트리에는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지금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응원하는 게 있어요. 마치 작년에 양자경이랑 그 뭐지 케이트 블란쳇이 여우조연상 후보 올랐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케이트 블란쳇이 더 잘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양자경은 지금 아니면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는 못 받을 것 같아서 했는데 양자경이 받았죠. 케이트 블란쳇은 예전에도 받았었고 심지어 다음에 또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잘해서 그런 점에서 여우조연상도 산드라 빌러가 받았으면 좋은데 맞아요. 뭐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쉽습니다. 일단 각색상 부분
이렇게 있었고 네. 조금 저희가 뭐 여러 부문들이 있기는 한데 네. 각본상. 네, 각본상은 사실 각본상의 후보가 메이 디셈버도 있었네요. 추락의 예보 네. 바튼 아카데미, 마이스트로, 메이 디셈버, 진짜 패스트 라이브즈도 있네요. 이렇게 있는데 각본상은 뭐 일단 보면은 아마 저희가 그렇게 바랬던 추락의 예보가 좀 수상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다행히 뭐 추락의 예보가 수상을 할 것 같은데요. 수상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왜냐면 진짜로 뭐 메이 디셈버는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이 중에서 각본이 제일 훌륭한 거 당연히 추락의 예보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다른 거 비교해 봐도 이미 너무 독보적이라 제 입장에서는 드바인 조이 랜돌프의 여우 조연상 수상보다 더 제 눈에는 더 확실해 보여서 받아야 된다고 보고 수상을 할 것 같습니다. 각본상은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촬영상은 엘 콘데라고 하는 영화고 이 영화도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작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플라워 킬링문, 마이스트로. 이거 나름 의미가 있어요. 촬영상 의미가 있는 게 오펜하이머로 만약에 호이테마가 수상을 한다면은 이 2인자거든요, 사실상. 그쵸. 항상 1인자가 그 1917 만들었던 그 촬영 감독님이 항상 타세요. 찰스 디킨슨? 네. 찰스 디킨슨이 항상 탔는데 그래서 항상 이분 2인자 가지고 항상 밀려가지고 그분이 수상하는 걸 바라봤는데 이번에 수상을 한다면은 드디어 한을 푸는 거죠. 그쵸. 이분이 받아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 아마 수상을 하겠죠. 전에 크리스틱스랑 뭐 영국 아카데미 수상을 했으니까. 편집상이 있기는 한데 이것도 오펜하이머가 조금 많이 받았네요. 오펜하이머가 아마 진짜 여러 개 탈 것 같아요. 많이 좀 휩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음악상 보도록 할 텐데요. 뭐 아메리칸 픽션, 인디아나 존스 있네요. 인디아나 존스가 있네요. 플라워 킬링 문, 오펜하이머, 푸어 띵스 있는데 이것도 음악상도 좀 오펜하이머가 유력해 보이고요. 네, 실제로 저는 오펜하이머 그 OST 음악을 개봉해서 영화 본다 이후로 자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귀에 자주 맘돌더라고요. 사실 음악의 효과가 컸던 영화기도 하죠. 이게. 그 특유의 그 음악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몹쓸 표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특유의 음악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저희가 감히 재현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제가 상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전 주제가 상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은 영화가 잠시만요. 영화가 사실상 밥이에요. 밥이랑 후보가 플라민 뭐 이런 영화가 있었고 밥이랑 그리고 뭐 아메리칸 심포니 그리고 플라워 킬링 문 있고 바비가 많이 올랐어요. 두 개나 올랐고 이 중에서 거의 보면은 바비 그쵸? 주제가들만 지금 상을 탔네요. 뭐 I'm Just Ken이랑 이제 What Was I Made For 약간 이런 영화가 있는데 근데 바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제가 상은 좀 확실히 좀 강자기는 한 게 뮤지컬이잖아요. 그쵸? 뮤지컬이고 뭐 음악들도 확실히 귀에 좀 꼭 박히는 게 있기 때문에 중독성도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좀 바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주제가는. 그렇죠. 여기 빌리 아일리시가 있네요, 심지어. 빌리 아일리시가 참여한 음악이 있더라고요. 와. 아마 뭐 바비가 타겠죠. 둘 중에 하나로 타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무슨 멜로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번 보고 기억이 안 나네요. 디즈니 영화는 없네요. 디즈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후보에 오르긴 하는데 이 부분에는 없네요. 디즈니의 굴욕이죠. 장편 애니메이션 상인데요. 후보는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영어 제목으로 소년과 외가리죠. 엘리멘탈 그리고 니모나 로봇 드림스. 로봇 드림. 이번에 곧 개봉하는 영화죠.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이 안 되고 일단 유력한 건 두 개거든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랑 스파이더맨.
두 개인데 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네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은퇴작이라서 지금 아니면 못 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대들이 탔으면 좋겠고 그걸 배제하고서라도 네. 저는 작품적으로도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탔으면 좋겠죠. 그대들 같은 경우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사실 은퇴작일지도 모르는 영화기도 하면서 자기 인생 얘기를 담아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반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틴 스콜세지의 플라워 킬링문도 미국에 대한 반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영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일본에 대한 반성적인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뭐 작품적으로도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의 개인사적인 얘기를 조금 담아낸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복합적으로 담아낸 요소가 많이 있고요. 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는 이 영화도 정말 좋았죠. 이 심지어 재밌고 전작으로 이미 한번 탔잖아요. 한번 탔죠. 한번 탔으니까 뭐 이번 또 타면 뭐예요? 이미 그리고 한번 또 탔는데. 다음 편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 다음 편으로 타면 되지 뭐. 그렇죠. 그리고 뭐 그대들이 타면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게 또 네. 동양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확실히 이 뭐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그 아시아 작품이 탔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센거치로 행방불명으로 수상을 했었나요? 네, 수상을 그쵸? 했었죠. 그러면 사실상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아카데미에서 두 번이나 탄 거네요. 와, 만약에 수상을 한다면. 와, 근데 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타면은 정말 사실 좀 스토리적으로도 좋거든요. 이 감독의 거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영화 그리고 그쵸. 그 자기 성찰적인 주제가 이렇게 또 결부돼 있으니까 그쵸. 네. 타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뭐 엘리멘탈을 원하시겠죠. 뭐 국내에서는 엘리멘탈이 조금 인기가 많았었으니까. 네, 근데 그 OST는 되게 좋거든요. 네, 그 자주 그쵸. 들어요. 네. 국제 장편 영화상이란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퍼펙트 데이즈라는 일본 영화 있거든요. 이거 독일의 빈 벤더스 일본 감독님이 일본 오로지 본인만 독일 사람이고 완전 일본 제작진이랑 일본 배우랑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제 그 영화 단톡방 지인분 한번 몇 주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이 영화 되게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아카데미 막 이렇게 막 예측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 영화 언급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왜 없지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마침 언급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다고 아마 뭐 원호님도 좋게 보실 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거 복병이 되겠는데 이 생각도 들고 하면서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퍼펙트 데이즈. 퍼펙트 데이즈. 좀 되게 좀 특이했어요. 후보들 중에서도 일본 영화가 올라와 있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맞아요. 하기도 뭐 저는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소사이어티 오브 더 스노우라는 영화인데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요.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안데스 설원의 생존자들이라는 그 제목으로 제목이군요. 올라가 있는데 이 영화도 되게 좋아요. 이게 조금 우루과이에서 거기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남미에는 그래서 거기에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거기 추락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정말 이거는 극장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또 엄청난 영화라서 이 영화 뭐 보실 수 있으시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에서는 추락의 부가 후보에 있고 상을 탔더라고요. 물론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에도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딴 국제장편영화상에서는 다 추락의 부가 휩쓸었는데 정작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에서는 후보에도 못 올랐어요. 후보에는 안 올랐죠. 왜 그런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까지 휩쓸어야 되는데 기생충도 여기에는 올랐었잖아요. 작품상에도 오르고. 그쵸. 근데 왜 작품상에는 오르는데 여긴 못 올랐을까? 그게 좀 의아하네요. 그래서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탔지만 이거는 마치 국뽕이나 다름없이 뭐 영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영국 아카데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경향이 있는데 뭐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아무래도 영국 아카데미 하나만이라도 있으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수상할 확률이 있겠죠. 오히려 예측이 안 되네요. 만약에 추락의 부가 없어져 버리니까 좀 약간 누가 받을지 혼전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네. 티처스 라운지라는 영화가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했죠. 근데 저 이거 영화 프로그램인가 거기서 잠깐 봤는데 네. 재밌겠더라고요. 소재가 뭐 주우민 사건 있잖아요. 네, 그쵸. 그거랑 그 약간 좀 비슷한 맞물리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좀 진지하게 다룬 영화라고 하니까 네, 호기심이 많이 영화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놓쳤는데. 네, 아카데미 특별전으로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 새벽에 지금 영화들이 파트를 쏟아져가지고. 볼 정도니까. 네. 어쨌든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대한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보면 되게 만족도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시각 효과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크리에이터, 고질라 마이너스 -1 그리고 가오갤 3, 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1 그리고 나폴레옹. 근데 이거 이렇게 잘못된 있는데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개봉할 때 파트 1으로 개봉했는데 이제 이 다음에 파트 2가 아니라 아예 제목을 다른 바꿔서 제목으로. 개봉을 한대요. 뭐 시각 효과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크리틱스에서는 오펜하이머가 뭐 상을 받은 걸로 나오네요. 그래, 근데 이번에 또 똑같네요. 이거 여기는 후보에도 못 올랐고 네. 오펜하이머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말이 되나? 그러게 어떤 영화 받을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근데 이거는 전 고질라 -1 보진 않았지만 응원하게 되네요. 아무래도 일본 자본으로만 만든 거라서 네. 아무래도 다른 거는 다 미국의 거대 자본으로 만든 거고 이번엔 그거에 몇 배는 더 적은 제작비로 만든 영화라서 아무래도 좀 언더독 심리라고 해야 되나? 뭐 고질라 -1을 응원하게 되네요. 그리고 그 영상이 화제가 됐잖아요. 후보 노미네이트 발표 날에 그거를 생중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고질라 -1 팀이 그걸 보고 예! 하면서 막 환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누가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뭔가 좀 뭉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같은 뭐 아시아로서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좀 특이하죠. 사실 시각 효과 CG나 그런 거는 좀 미국 헐리우드이 좀 주도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 영화들이 주로 많이 오르는데 일본 영화가 여기 껴있어서 좀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기 크리에이터도 있는데 크리에이터도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특이하게도 크리에이터 처음에 그 영화의 별점을 5점 만점에 4점을 줬거든요. 근데 다시 보고 보통 다시 보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크리에이터는 처음에 4점 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3.5로 깎았어요. 반개를 깎았는데 그 이유는 그 덴젤 워싱턴의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네, 그렇죠. 그 연기를 너무 못해서 그래서 깎았어요. 뭐 진짜 연기에 재능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테넷에도 나왔는데. 네, 테넷에도 나왔는데 그나마 테넷은 좀 정신없다 보니까 연기가 그렇게 크게 튀는 장면이 아닌데 이 영화에서 되게 후반부에 되게 막 감정에 북받쳐서 막 오열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신박한데 생각이 들어서 덴젤 워싱턴이 대단한 거지 그 아들은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될까? 이거 너무 심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기의 발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우주 SF적인 배경이랑 이제 자연이 기립이 되잖아요. 그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시각 효과가 큰 효과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보면서도 되게 좀 신비로운 이미지를 좀 많이 느꼈었어요. 맞아요. 주제도 좀 좋았고요. 이 영화 엔딩 장면 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의 표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아이가 짓는 표정이 있는데 그게 엔딩 장면인데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이의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 더 비교돼요. 그러니까 뭐 장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단 한 개도 본 게 없어서 개봉 소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추후에 뭐 몇 년 뒤에 개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시상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꽂히죠. 그걸로 그 사진으로 볼 거야 아니면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일단 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죠. 어떤 예술가 분이 좀 일러스트로 그리신 거죠? 네. 깁스라는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매년 이렇게 그리시나 봐요. 그 오스카 트로피 버전으로 그 영화 컨셉트를 정해서 만든 거죠. 각각 10편을. 네. 각 회차마다 조금 그 일러스트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맨 위에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고요. 네,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리고
플라워 킬링문, 그리고 가여운 것들, 여기 오펜하이머, 바비, 패스트 라이브즈, 추락의 부, 그리고 마이스트로, 바튼 아카데미, 아메리카 픽션 이렇게 있는데 후보들 중 사실 제일 유력한 거는 거의 네 그쵸? 나왔죠 이거 네. 사실상. 오펜하이머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오펜하이머가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전기 영화 좋아하는데 전기 영화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나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메시지, 평화를 위협하는 그 위험의 메시지, 그런 측면에서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완성도 뛰어난 거는 뭐 별개로 따져도 될 정도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영화가 안 탄다면 그거야말로 이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눈에 띄는 거는 바비예요. 바비도 후보에 올랐거든요. 네, 바비가 후보에 올랐는데 네. 저는 차라리 바비보다 가여운 것들을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둘 다 페미니즘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그쵸. 바비보다 훨씬 잘 만들었거든요. 그 페미니즘 영화로서만 봤을 때도 물론 그냥 작품으로서도 되게 바비보다 잘 만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비한테 더 관심이 가긴 하겠죠. 한눈에 딱 꽂히고 시각적으로도 딱 보이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가여운 것들을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대중적으로 보면은 바비가 흥행을 더 잘했고 뭐 바비 같은 그런 조금 스타일이 조금 인기를 얻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너무 쉽고 편하고 시각적으로 꽂히고 자극적이고 그러니까 편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편의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페미니즘적인 부분을 편의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는 좀 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가여운 것들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화 목록들 중에 패스트 라이브도 최근에 봤어요. 네. 봤는데 이 영화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뭐 약간 작품의 평가는 뭐 갈릴진 몰라도 네. 후보에 오른 건 의미가 있는 게 네. 셀린송 감독이잖아요. 아, 그쵸. 데뷔작인데 후보에 또 올랐거든요. 그쵸. 대단한 거죠. 네. 이 셀린송 감독이 그거잖아요. 네, 송능한 네, 감독님 딸이에요. 그 송능한 감독님이 어떤 감독이냐 하면은 사실상 송강호 배우를 대중적으로 알린 영화가 넘버 3거든요. 네. 야야, 내 말에 토달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네, 유명한 그 영화. 그 영화가 바로 넘버 3인데 심지어 전 세기말이라는 영화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그 이후로 왜 활동이 없으신가 했더니 진짜로 이민을 가셨던 건데. 그 부분도 이 영화 속에 나와요. 근데 저는 사실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얘기를 영화 속에 넣었는데 네. 있는 그대로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중간에 이민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네. 누가 봐도 자기 얘기 그대로 남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민을 간다. 송능한 그 감독님이 자기 셀린스톤 감독님 어렸을 때 데리고 이민을 간다. 네. 그냥 판박이에요. 심지어 뭐 직업도 영화 감독. 너무 그냥 있는 건 그대로 갖다 와서 공상수 영화인가? 그러니까 갖다 쓴 게 있는데 그 정도로 막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뭐 영국 아카데미인가 거기서는 유태우 배우가 나무 주연상 후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정도로 뭐 연기도 좋다고 하는데 몇몇 분들 국내에서 미리 시사회로 보신 분들 반응 보면은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유태우 배우까지 연기가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본 결과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배우들이 연기 못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말이 좀 서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영어가 서툰 느낌의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두 인물이. 네. 한쪽은 영어가 서툴고 한쪽은 한국어가 서툴고 그 서툰 부분 때문에 연기를 더 못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그거예요. 로맨스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네, 그렇죠. 로맨스 영화에서 주제의식도 중요하고, 뭐 연출, 스토리 각본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배우들의 연기 플러스 케미스트리라고 보거든요. 전 이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제가 좋고 이민자 얘기를 다루고 좀 주제 좋고 막 다 좋은데 네. 이 모든 걸 끌고 나가는 남녀 배우의 케미스트리가 안 느껴진다는 측면에서 뭔가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붕 뜬 느낌이, 대사가 겉도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보고 나니까. 근데 물론 이 영화를 극찬하신 분들도 많아요. 모 기자님은 와, 이렇게 황홀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기준으로 하면서 만점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 자체가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 뭐 멜로 영화가 요즘 하도 좀 흔해졌으니까 네. 가끔 뭐 이런 영화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보기 좋고 미국의 다양한 장소가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그 풍경 보는 재미도 있고 풍경의 분위기, 그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음미하는 재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유력한 거는 오펜하이머. 네. 근데 저는 뭐 추락해부가 타도 그쵸.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현실적으로 보면 이상하겠죠. 이상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이변이 있을지. 네, 추락해부 이변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코다급 이변이 있을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이변이었어요. 왜냐면은 전문가들 예측에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다 휩쓸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앰 원스가 휩쓸었어요. 에이올이. 그래서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살짝 예상과 빗나갔네.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뭐 오펜하이머가 다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배우상에서는 수상을 했는데 정작 작품상이나 감독상에 있어서 이변으로 뭐 추락의 예보가 수상을 한다던가 그럴 여지는 남아 있긴 하죠. 그렇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후보들을 다 봤는데 뭐 아까 조금 이전 시상식들에서 받았던 것도 옆에 좀 설명을 붙여놨잖아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나오기는 해요, 음악이. 그래서 조금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아카데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변수는 맞아요. 예전에 그린북 탈 때도 진짜 이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바튼 아카데미가 탈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오펜하이머가 탈지, 추락의 예보가 탈지, 바튼 아카데미가 탈지. 바비가 탈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바비가 받으면은 핵폭탄급의 충격인데. 그러면은 진짜 앞으로 이제 코다이가 나올 일은 없겠네요. 만약에 바비가 타면은 당분간 코다이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이변이 나오는 것도 재미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이렇게 시상식들 좀 예측해보고 저희가 뽑아본 수상을 바라는 영화들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일단 3월 11일 날에 시상식 한번 보고 저희가 예측한 게 과연 맞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카데미 본 방송 보시기 전에 저희가 한 방송 보시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상하고 저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이후에 저 사람들이 말한 게 맞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후보에 오른 영화들 다 좋은 영화니까요. 다 좋아요. 지금 극장에도 상당 부분 많이 걸려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비라는 영화를 좀 약간 희화화하고 뭐 약간 뭐 격화시키는 것처럼 약간 농담조로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바비라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향의 차이니까 뭐 마음껏 작품상 후보 영화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